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 선생입니다. 오늘도 동환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타이틀은 고난의 행군 시작입니다. 지난주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제목이 고난의 행군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봤는데 동환님은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중에 가장 손실이 컸던 한 주. 지난주에 고난의 행복 시작이라고 해놓고 포지션 조정을 안 해가지고 이번 주에 손해를 좀 많이 봤고요.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본 만큼 그만큼 많이 분석하셨을 거라 믿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는 비트코인이 9%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5% 하락했는데 비트코인이 더 크게 좀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궁금했던 점은 9월 6일 새벽에 도대체 왜 가격이 크게 하락했을까 였습니다.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매파 연사였던 분께서 금리 인하를 좀 지지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거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 경기 부양보다는 경기 침체로 좀 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번 주는 굉장히 큰 폭 좀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제 나스닥 차트인데 마이너스 이제 5%로 하락했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하락 자체를 비트코인 내에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내에서 찾기보다는 미국 경기에서 좀 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스닥과 이제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동시에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미국의 경기 관련된 이제 뉴스를 좀 짚어보면요, 예상보다 이제 빨리 식는 고용 시장이다,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고, 최근 발표된 이제 비농업 고용이 기대 이하로 나오면서 시장은 이제 좋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사람들의 투심이 금리 인하로서 투자 시장이 다시 화랑이 될 것이다 라기보다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정말 시작이 되었는가를 조금 더 초점을 둬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동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어제가 이번 한 주 중에서 비트코인도 거의 4%, 5%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낙폭이 제일 컸습니다. 이번 주에 한정에서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개미들이 엄청 모아왔던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 주식들이 전부 어제 빨간색이었고 하락했고, 엔비디아가 4% 빠졌고요. 테슬라는 8%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주식 가격이 그러면 좀 좋아지겠네 라고 또 생각을 하잖아요. 주식 가격이 좋아지는 게 긍정적인 효과일지,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하려면 선행 조건이 경기가 침체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또 그러면 더 나쁜 요소일지, 그러니까 나쁜 요소와 좋은 요소 중에 우리 주식 가격을 누가 올려줄지를 사실 이제 이번 주에 가늠할 수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고요. 정답은 이제 후자죠. 배드 뉴스가 시장에 좋게 작용할 거냐, 금리를 많이 내리는 식으로 작용을 할 거냐, 아니면 배드 뉴스는 그냥 배드 뉴스일 뿐일 것이냐 해서 배드 뉴스는 그냥 배드 뉴스다, 이게 이제 이번 주에 결론이 난 거고,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보면 아주 작살이 났다 이번 주에.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제 나스닥 3%? 2.5%? 요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빠진 거지만 폭락을 했다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테슬라 막 8.45% 빠지고, 이건 폭락이잖아요. 체감하는 하락의 폭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아마 개미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체감 하락의 폭이 훨씬 컸을 겁니다, 이번 주가. 네, 좀 공감되는 게,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경기 지표가 좀 부서져가지고 금리 인하가 돼서 어떻게 배드 뉴스가 우리한테는 좋은 뉴스가 되기를 좀 기대를 했었었는데, 이제는 배드 뉴스는 그냥 배드 뉴스다, 그리고 네. 경기 침체되면은 우리 이제 시즌 오프하는 거다라고 하는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가 크게 작용 좀 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뉴스였죠. 바로 수많은 이제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이 지표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5개 정도 지표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내용은 아실 수 있고, 쇼시라고 하는 거는 이 지표가 가령 9월 4일에 미국 노동부 구인이직 보고서 나왔는데 결과값이 예상치보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인 이직이 줄었다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이 지표는 숏으로 작용을 해요. 내렸어야 돼요. 이 지표가 나오면 가격이 내렸어야 되고, 거꾸로 가령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실업 수당 청구한 건수가 생각보다 줄었어요. 그러면
실업자가 별로 안 늘었다는 거니까 이거는 시장에는 롱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제가 대충 지표의 수치만 보고 요거 이제 빨간색을 적어봤는데 4일, 5일에는 숏이 2개가 나왔는데 5일날 비농업 부문 고용이 올해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폭으로 예상 하회를 했어요. 완전 예측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틀려서 얘만 베리 숏이고, 그리고 이제 5, 6일날 나왔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비농 고용지수, 실업률은 굉장히 기대보다 잘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상치보다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가격이 그러면 다르게 반응했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4, 5, 6 다 그냥 내렸어요. 다 그냥 애지욕을 받습니다. 저는 이제 트레이딩을 하니까 실제로 보면은 요 지수들이 미국 장 시작하기 전에 나와요. 보통 이제 9시 반에 공개되는 지수들이 많고 지표들이 많고, 그럼 9시 반에 공개가 되면 좋은 내용이면 10시 반까지는 오릅니다. 10시 반에 개장을 하니까 이제 장이 시작하면 내리는 거죠. 그래서 왜 내리냐? 지표가 좋은데 시장에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요런 이제 데이터들이 있었고 시장에는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다 안 좋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좀 느끼는 게 결국에는 데이터를 따라서 여태까지는 사실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우리가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예상하는 게 빗나갈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컨센서스가 좀 갈리는 국면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줄로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보다는 이제는 투심이 더 이제 중요한 이제 시점인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추가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빨간색 네모 쳐놨잖아요. 8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이게 좀 재밌었는데 이게 사실은 월가 예상치보다는 수치가 낮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상 하회라고 적어야 되는데 왜 예상 상회 롱이라고 적어놨냐면 7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굉장히 안 좋게 수정이 되는 바람에 8월 비농업 고용지수가 생각보다 안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7월이 내려가면서 8월이 올라가는 효과가 된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9시 반에 지표 나오고 5만 5천 달러 선에 있던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5만 7천까지 올라갔거든요. 롱이 나왔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장이 시작하면서 내렸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한 2주 전에 고용 데이터가 수십만 개가 이제 수정되면서 사실 나왔던 얘기가 야, 이거 고용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지표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한간에는 음모론도 나오고 이거 뭐 옐런이 지금 마사지를 하고 있다 지표들을 금리 인하할 수 있게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고용지수는 전부 다 금리 인하에 최적화된 결과값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어제 그 생각이 빡 들었어요. 이거 그냥 이번 달 데이터가 좀 비실비실할 것 같으면 전달 데이터를 낮춰버리면 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이 데이터 마사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마사지가 없었다고 하면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해. 앞으로 지수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그냥 내피셜이지만 무조건 금리 인하에 유리하게 옐런하게 좋게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제 수차례 얘기했었잖아요. 결국에 지표가 어떻게든 좋게 보이려고 이제 노력할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마사지를 좀 했었었는데 이번에 또 한번 또 마사지가 되면서 점점 데이터를 좋게 보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시장은 이제 데이터보다 투자자 심리가 이제 더 중요한 시장이 돼버려서 그리고 시장은 좀 다르게 좀 반응한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엔비디아 같아요.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다 씹어먹은 게 엔비디아 가격이 주간으로 하게 되면 최근 5일 기준으로 14% 정도가 떨어졌거든요. 엔비디아가 올해 이런 무브먼트를 보인 적이 없고 그리고 120달러가 넘던 게가 지금 102달러로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위험자산 1타 에셋인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무지성으로 산 위험자산 가격이 이렇게 처박으니까 지표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다른 거를 더 사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엔비디아가 언제 상승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제 어제 제가 좀 우려가 들었던 건 결국에 제가 우려했던 상황은 벌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마감을 102.83달러에 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사람들이 끝맞추는 거 좋아하잖아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게 됐을 경우 투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칠 것이냐. 저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야, 이 $100 떨어졌어? 안 되나 보다. 이 심리적인 압박감이 엄청나잖아요. 전 엔비디아 없는데 만약에 제가 엔비디아를 들고 있었으면 약간 그랬을 것 같고, 다음 주에도 이게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0 선을 아슬아슬하게 지켰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된다. 그리고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 것 같다. 네. 이번 주에 이제 폭락을 갖고 왔던 이제 주요 요인을 이제 하나 뽑아보자면, 이제 9월 6일에 연준 이사인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가 금리 인하를 지지하면서 시장이 이제 크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는 매파 인사로 이제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론에 이제 힘을 싣던 분인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를 지지합니다 이러니까 좀 불안한 거지. 갑자기 왜 이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할까? 정말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닌가? 뭐지? 라고 하는 물음표들이 많이 시장에 떠 있습니다. 동원님이 보시기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어제 폭락 원인이 이 양반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매파는 가급적이면 금리 인상해야 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비둘기파는 야, 금리 내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근데 매파인 양반이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야, 매파도 내리자고 하니까 금리 완전히 내려가겠네, 너무 좋은데? 이런 반응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매파도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경제가 굉장히 안 좋나 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이 반이나 차 있네, 반밖에 안 차 있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어제 이 양반이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어제 이제 자정에 이 사람이 스피치를 했거든요. 이거 뭔가 약간 만취해서 얘기를 하나 싶을 정도로 앞뒤 내용이 안 맞았어요. 일단 최근 3일간 데이터를 보면 노동시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악화되진 않았다. 이게 뭔 얘기냐면 아직 우리 괜찮아. 근데 또 뭐라고 하냐면, 근데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진짜 그러네. 제가 딱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잘못 들었나? 프론트 로딩이라고 하거든요, 선제적 금리 인하를. 근데 이게 뭐냐면 매파가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매파는 가급적이면 금리 인하 안 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데이터에 맞춰서 인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그러면 진짜 경제가 안 좋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서도 경기는 나는 침체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해. 금리 인하는 여러 차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러니까 이제 경기가 실제로는 침체 상태인데, 이 매파인 양반이 이걸 숨기기 위해서 경기는 침체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금리 인하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구나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이 사람이 12시에 발언을 했는데 12시 기점으로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12시에 반등을 할 줄 알고 비트코인을 더 샀는데 추가 하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뇌리에 깊게 남을 연설이었다. 그래서 어제 폭락의 원인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양반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주요 뉴스가 있는지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다가오는 이제 9월 10일에 트럼프와 이제 해리스의 이제 공개 토론이 있습니다. 이제 해리스는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인터뷰도 피하고 이제 공개석상에서 이제 단독적으로 뭔가 하는 거를 굉장히 꺼리는 인물로 아는데, 드디어 트럼프와 이제 같이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동원이 보시기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거는 저는 이제 지금 포지션이 없어요. 사실 어제 다 손절했어요. 손해를 많이 보고 손절했는데, 다음 주에 토론이 있어서 이게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해리스는 이런 류의 1대1 토론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또 트럼프는 이런 류의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해봤잖아요. 사람 멘탈 부시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해리스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사실 크립토에는 좋죠. 좋은데 이것만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토론 때 트럼프가 이겼어. 정작 미국 장 시작하고 꼬라박을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빌빌거리면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내려갈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트레이딩을 직접 하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어제 하락을 하는 내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요즘 미국 시장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데, 제 시각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격이 내려가냐면 시장가 매도가 계속 나와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다른 평일에 대비해서 시장가 매도의 의도 자체가 굉장히 좀 명확하게 보였어요. 근데 그런 측면을 좀 봤을 때 지금 시장에 그냥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정말 네이키드하게 지표만 보고 어떤 뉴스만 보고 이거 호재네, 저 악재네, 나쁘겠네를 판단해서 들어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시장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 해리스 토론은 상승의 주요 내러티브가 이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네. 이번 주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순 유입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순 유출이 이제 발생이 됐고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이제 주요 요인으로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뉴스 중에 볼만한 뉴스는 화면 우측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북한이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회사들의 이제 해킹을 좀 시도하고 있다라고 좀 FBI가 좀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하나라도 비트코인이 해킹돼서 시장에 유출된다면 상상하기는 싫지만 2022년도 FTX 이제 파산 때처럼 시장이 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 좀 마음에 좀 걸리는 좀 부분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위험을 얘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ETF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은 보안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쓸 거라 좀 생각이 좀 드는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더리움 현물 순 유입과 유출인데 이더리움의 순 유출이 굉장히 이제 거센 이제 한 주였습니다. 블룸버그의 이제 에릭 발추나스 트윗을 보면은 비트코인 ETF가 얼마나 큰 성공을 했는지를 비교를 하면서 이더리움 ETF 자체가 굉장히 퍼포먼스적으로 좋지 않다. 하지만 주요 이제 매도세로 작용했던 티커 이름이 ETHE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나오고 있는데 점점 출하될 물량이 거진다. 이제 해소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좋은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기대감을 주면서 좀 트위터를 좀 올렸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에릭 발추나스는 ETF를 잘 팔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좀 올린 것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앞으로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아가는 시장이다. 그리고 이미 팔기에는 늦었다. 그래서 대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좀 생각이 또 드는데 또 어떻게 보면 마진이나 선물을 또 하시는 이제 동아님께서는 또 다른 의견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저도 사실 이 한 1, 2주 사이는 정말 실제로도 마진을 못했어요. 무서워서. 변동성이 심한 건 뭐 항상 심하지만 방향 자체를 되게 종잡을 수 없었던 기간이 올해 들어서 이번 2주, 3주 정도가 되게 핵심적이었던 것 같고 이 그래프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래스노드에 나오는 롱숏 텀 온체인 코스트 베이시스라는 기본 차트에서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이라고 하는 이제 라인을 따로 뺀 겁니다. 그래서 빨간 선이 그 150일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인데 이게 지금 6일 기준으로 62,400달러 정도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엄밀하게 말하면 최근 155일 동안 이동된 비트코인의 평균 온체인 비용을 의미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대략 사람들이 요 가격 위로 올라와야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뭐 저점 매수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조금만 투자를 오래 해보면 알게 되죠. 저점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보통은 상승의 모멘텀이 살아나는 기점이 이 지표상으로는 62,000달러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이 9월 7일 오후 2시 정도인데 지금 54,000달러 정도예요. 8,000달러 정도는 더 올라줘야 사람들이 비트코인 오르나? 이러면서 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가격대가 되기 전까지는 예측을 섣불리 하기보다는 대응을 하는 식으로 조금 접근할 필요가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단기간 내에 요거를 복구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사실 이제 9월 달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주간으로 한 8.95니까 9% 정도 빠졌네요. 이더리움은 11.5% 정도 빠졌거든요. 이더리움이 사실 동현님께서 현물 ETF 얘기할 때도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이더리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가격, 뭐 수급, 거래량, 뭐 돈 들어오는 거 전부 다 그냥 나락이에요. 근데 이더가 안 좋으면 대부분 이더랑 엮여있는 알트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기는 가능한 상태라고 하면 포지션 일부라도 좀 정리를 하는 게 낫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추가 하락이 제가 보기엔 충분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희 이제 8월 5일에도 49,000달러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짧게 머물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엔화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딩이 청산되는 문제 때문에 전 세계 주식시장도 다 개지옥을 보고 비트코인도 개지옥을 봤는데 지금 엔화 수준이 그때보다 낮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재현돼도 아무런 이상하게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희 방송 쭉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주 단언하는 표현을 조 선생님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굉장히 피해 왔는데 혹시라도 피해를 보실 수도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사실 좀 숨죽여야 하는 시기다. 절대 비중 확대 좀 조심하셔야 되고 가능하다면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알트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KBW 행사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해외 인사들도 한국을 방문해 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참여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꽤나 좀 유명했던 분들과 몇몇 미팅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팅을 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한번 드려보면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년 넘게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이제 일했던 사람들 또 그런 프로젝트들이 더 이상 웹3라고 부르는 공간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 굉장히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웹3 비즈니스보다 웹2 비즈니스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라고 하는 좀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어떤 태세를 많이 전환했던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메이커다오의 대표인 이제 룬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개인적으로 몇 마디 나누기도 했었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왜 메이커다오를 스카이로 바꾸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이제 자기네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인프라를 만들고 금융 상품을 유통하는 기술을 만드는 회사인데 일반 사람들이 메이커다오라는 걸 봤을 때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지 않냐? 너무 어렵지 않냐? 그래서 스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다. 그리고 스카이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도 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USDS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직관적으로 좀 알리고자 좀 이름을 좀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웹3 비즈니스보다는 이제 웹2 비즈니스를 좀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 그 룬을 만나기 전에 이제 비탈릭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트위터나 다른 매체 통해서 좀 볼 수 있었죠. 거기서도 디파이의 금리 놀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 웹2 시장에서 좀 접점이 생겼으면 좋겠고 AI 산업이 블록체인과 연동돼서 이더리움이 가치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웹3에서 돈을 좀 벌다 보니까 좀 직설적인 말이지만 사채놀이해서 돈을 벌고 돈 벌다 보니까 저축은행 인수하고 저축은행 인수하다 보니까 이제 제1금융권으로 막 가고 싶은 욕망이 막 좀 표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나? 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인물들이 전부 다 지금까지의 어떤 시장을 리드해 왔고 이 블록체인 기술과 굉장히 웹3 시장이라는 걸 포장해서 굉장히 크게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조차 웹2에 어떻게 접점을 만들지를 계속적으로 뭔가 푸시한다는 것은 웹3의 이제 끝물이 시작이 된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매스 어덕션에 실패한 거 아닌가, 실패를 인정하고 이 실패를 또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동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저도 비슷한 생각했고요. 우리가 레이어 1이라고 해서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대부분 2017년이나 그 이전에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그러면 한 7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 7년 정도 전에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꿈을 팔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줬잖아요. 7년이 지났는데 지금 된 게 뭐가 있냐. 블록체인이 만들어졌고 거기서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웹3 세상이 오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더리움만 봐도 레이어 2 이제 거의 다 만들어졌고 굉장히 싸게 트랜잭션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럼 누가 이더리움 위해서 돈을 쓰냐? 이자 농사하는 디파이 농사꾼들밖에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탈릭도 약간 현타가 온 것 같고 야이씨 이런 거 하라고 이더리움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그런 거를 하면서 대중화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우리 이제 2021년의 상태인 것 같고 이후 3년이 더 지났는데 뭔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답답했던 지점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느꼈던 게 크립토 파운더들이 엄청 유용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쓸 수 있어? 실제로 어디에 쓰여? 그러니까 이런 거에 원래 이렇게 야박하게 굴지 않았는데 비탈릭 부테린부터 해서 그걸 엄청 따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탈중앙화의 가치가 굉장히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지금 탈중앙화를 스스로 증명한 프로젝트와
아니라 입만 떠들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완전히 증명한 프로젝트는 지금 비트코인이죠.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대한금융 네트워크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알아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그런 시장으로 가기를 원하는, 또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엄청 탈중앙화 빠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그립을 잡아가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나머지는 아무도 없거든요. 솔직히 막 탈중앙화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쓴다는 느낌을 저는 못 받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달라지냐?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시장 참여자들 자체가 탈중앙화가 중요해, 네가 다만 1,000불이라도 더 버는 게 중요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전부 다 후자를 선택할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이게 이슈라고 보기가 어렵고, KBW에서도 옛날에는 장식처럼이라도 얘기를 했어요. 탈중앙화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느끼기로 피커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 탈중앙화 때려치고 그냥 중앙화 하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분명히 이 물밑에서 기류가 바뀌는 변화가 저는 느껴진다.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실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동아님과 한 주간의 비트코인과 이제 알트코인 뉴스를 알아봤습니다. 디파이 농부 조선생은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안녕. 안녕.